안녕하세요. 정규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업에서 관광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더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핵심 기술 및 적용 사례, 또 가속화 전략, 국내외의 선도 사례, 그리고 향후 과제와 결론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디지털 전환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디지털 기술을 조직의 전략, 운영, 문화, 고객 경험 전반에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가치 창출 방식을 변혁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네. 기술과 프로세스, 문화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디지털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뭐, 종이로 예약하던 거를 전자 예약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될까요? 큰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 전자 예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세대죠. 네. 그럼 여기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화와 또 뭐가 다른가? 그렇게 보면 비슷한데,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음식점 배달을 전화로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사장님 짜장면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앱으로 통화 없이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받고 만족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디지털 전환이란 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5대 정보통신 기술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oT 등이 되겠죠. 이런 ICT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완성된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따라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 디지털화라는 건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겁니다. 필름 카메라에 있던 정보를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거. 이해되시죠? 필름 카메라로 찍던 시대의 데이터들을 다 디지털화 시켜 놓는 거죠. 스마트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ICT 기술이 융합을 해가지고 자동화 공장, 지능화 공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호텔 호텔 객실을 예약할 때 사람이 예약을 일일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인벤토리, 객실 수 100개라는 객실이 있으면 고객들은 그 100개에서 자유롭게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객실 패턴들을 예약해서 가져가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의 변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이 그러면 완성됐느냐? 아니죠. 지금 현대 시대에 현재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변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단순 자동화 공장이 아니라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이 센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이 ICT 기술의 도움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기의 상태나 공정의 진행률을 파악해서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화 스마트 공장인 겁니다. 그죠? 우리 호텔 항공권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경쟁자 대비 확실한 품질, 비용, 납기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체된 정체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또 마진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기술에는 IoT, AI,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있을 텐데 전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미래차 뿌리, 가전, 헬스, 철강, 에너지, 유통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곧 여러분도 이런 신서비스, 신제품, 신 비즈니스 모델에, 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자는 뜻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가? 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가속화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가족끼리도 많이 모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경제, 사회 부문에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이 향후 기후 중립,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에까지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대됐죠. 다 알게 됐습니다. 그죠? 특히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제조 등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또 IoT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모델이 등장해서 이 제조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같은 기업의 호텔 서비스, 예약 서비스, 또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시장 수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의 기대 효과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 보세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 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최적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두 번째,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 제품이 결국은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이양률을 높이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관광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한다고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상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서비스 때문에 그럴까요? 초연결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기반의 예약이 7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AI 개인화 서비스, 맞춤 추천, 실시간 응대 서비스 등을 통해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안전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졌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약은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됐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여행 서비스는 다 경험할 수 있게 된 세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이 관광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및 머신러닝, 개인의 맞춤 여행 추천 엔진, 뭘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호텔스닷컴이나 부킹닷컴 등 이 OTA 산업에서 OTA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여행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현재 항공권이 얼마인지, 항공권의 좌석이 얼마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수요 예측과 동적 가격을, 움직이는 가격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고객의 리뷰도 그때그때 분석해가지고 예약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 여행 패턴을 분석합니다. 5월 달에는 가족이 많이 여행을 간다. 그래서 가족 아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족 여행지를 추천하면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가족하고 이번에 여행 가볼까 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실시간으로 관광 수요를 모니터링해서 5월 달에는 어디 관광지가 붐비니까 다른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관광객 동선을 분석해가지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IoT와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서는 키리스 체크인, 키가 없는 호텔 체크인입니다. 앱만으로 예약했던 앱만으로 호텔에 가서도 내가 내 개인정보만 확인하면 객실에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호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광지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든가, 또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출국장 게이트가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출국장이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어디가 한산한지를 미리 알려줘서 5번 출국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게 다 IoT 기술인 거죠. 또 메타버스와 AI XR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가상현실을 미리 체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VR 정보를 통해서 목적지를 사전 체험해보게 한다든지, 또 증강현실, AI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 정보를 이렇게 오버레이해서 보는 거죠. 레이어 겹치듯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가상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3D로 요즘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또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될 수 있는데, 위변조가 불가능한 예약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여행자의 신원을 간편하게 인증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든지, 또 마일리지를 토큰화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클라우드와 API 서비스 같은 IT 서비스가 제공이 될 텐데요. 그 부킹닷컴이나 호텔스닷컴 같이 OTA 서비스들의 그 객실 정보, 객실의 그 재고, 항공권의 재고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약의 인프라가 굳혀지게 돼서 아주 자유롭게 아주 스마트하게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관광 분야에서의 적용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디지털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진단과 비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성숙도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 기업의.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디지털 전환의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디지털 전환을 실현시킬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 공유하는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통합 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데이터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그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파일럿과 확산인데요. 이런 만들어진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용해보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반복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전사적으로 확대를 하고 실패했으면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또 네 번째는 조직 역량과 문화인데,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도, 디지털을 이해하는 교육을 좀 강화하는 거죠.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또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실현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외 선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메리엇 호텔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좋은 호텔이잖아요. 이 호텔에서는 AI 챗봇 서비스를 실행했습니다. 또 앱 기반의 키리스 체크인을 도입했습니다. 더 이상 호텔을 찾은 사람이 프론트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내가 준비 예약이 다 됐으니까 앱만 가지고 가서 착착착 호텔 객실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고객 만족도가 32% 증가했고요. 또 대기 시간이 8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킹닷컴입니다. 부킹닷컴은 AI 개인화 서비스를 했습니다. 가격도 예측에 제공했고요. 이를 통해서 전환율을 15% 증가시켰습니다. 반복 예약은 40%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그 광고나 부킹닷컴이 제공하고 있는 뭐 온라인에서 SNS에서 볼 수 있는 광고 같은 걸 보고서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 같은데 나한테 딱 맞는 광고 같은데라는 걸 보고 예약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실제 예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를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보고 내가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예약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걸 우린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율이 15%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싱가포르 관광청은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했습니다. 혼잡도를 관리해서 혼잡 관리 비용이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진흥을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한국관광공사가. 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데이터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약 20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객이 월별 또는 연간 해외여행을 어디로 많이 가는지, 또 외국의 관광객은 어디로 한국을 몇 명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지, 또 한국 사람들이 즐겨가는 관광지 패턴은 어떤지 등등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AI 안내 로봇과 실시간 혼잡도 앱을 통해서 관광 만족도를 27%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또 관광객의 그 혼잡도, 시즌에 보면 관광객이 몰리잖아요. 네, 그 관광객의 분산 효과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 트래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 여행 여행 그 여행 플래너를 통해서 그 중소기업의 매출을 18% 정도 증가시킨 것 사례가 있습니다. 자, 향후 과제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제안한다면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면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관광업체에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해서 디지털 경험들을 갖게 해주는 거죠. 또 관광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공공에 개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광과 IT 융합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해 가지고요. 교육을 시켜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부트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해외 우수 사례들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생태계 구축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또 공공이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관광의 그 글로벌 관광 시대에 맞는 적절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디지털 전환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